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AI 산업을 둘러싼 기대는 지금까지 끝없는 성장 스토리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오라클의 폭락은 시장이 처음으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구조인가? 라는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라클이 왜 갑자기 40%나 폭락했는지, 오픈 AI와의 3천억 달러 계약이 어떤 시스템 리스크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AI 버블 논쟁의 첫 경고음이 될 수 있는 이유까지 한번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숫자를 보겠습니다. 오라클 시가총액이 3,600억 달러 증발했습니다. 주가도 한때 마이너스 16%였죠. 이것은 부도위험 2009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현금 흐름 악화처럼 보이지만 시장은 훨씬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로 오라클의 미래 매출 4,550억 달러 중 최소 3천억 달러가 오픈 AI 단일 고객에게 묶여 있다는 사실이죠. 이건 구조적인 리스크입니다. 특정 고객이 흘끗 흔들리기 시작하면 기업 전체의 비즈니스 모델이 흔들릴 수 있음을 의미하죠. 오픈 AI는 지금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등과 같이 초대형 인프라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무려 1.4조 달러인데요. 여기서 전문가들은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오픈 AI가 이 비용을 감당할 만큼의 매출 속도를 만들 수 있는가? 구글, 제미나이와의 경쟁 속에 수익화가 늦어진다면 오라클이 그 충격을 그대로 받게 되는가? 즉, 오라클의 폭락은 오픈 AI에 대한 신뢰 붕괴, 그리고 오라클 리스크 확대, 다음으로는 AI 인프라 전반의 신뢰 하락이라는 연쇄 반응을 촉발한 사건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AI 투자는 미래 성장이라는 공식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은 달라졌는데요. 캐벡스가 매출로 얼마만큼 회수될 수 있는지, 그 기간이 몇 년인지, 고객이 그 계약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계산하기 시작했죠. 오라클은 연간 캐벡스를 350억에서 500달러로 상향했고요. 프리캐시 플로우는 마이너스 100억 달러라는 예상보다 큰 적자를 냈습니다. 이건 시장에게 명확한 시그널이죠. AI 인프라 투자가 이제는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라클 쇼크가 터지자 나스닥은 마이너스 1.46% 하락했고요. 반도체 지수도 마이너스 3%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즉시 섹터 로테이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반대로 강했던 섹터는 소재, 금융, 산업재, 헬스케어 쪽으로 몰렸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들이 보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AI 과도한 기대 조정이 시작됐다고 말이죠. 시장은 기술주가 아니라 수익과 현금이 확실한 업종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런 난리가 났는데도 빅스 지수는 오히려 마이너스 5.8%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오라클 자체의 문제는 크지만 시장 전체로 확산될 패닉은 아니라는 의미죠. 즉 AI 버블이 걱정되기는 하는데요. 붕괴는 아직 아니다라는 시장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오라클의 충격은 세 가지 중요한 시그널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로 AI 성장은 계속되지만 수익성 검증 단계로 진입했다. 두 번째로는 AI 생태계는 고객 리스크, 인프라 과잉, 경쟁 심화라는 삼중 고비를 맞았다. 세 번째로는 오라클 폭락은 버블 붕괴가 아니라 정상적인 디레버리징 과정이다. 한마디로 시장 거품은 빼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선별하는 단계로 들어간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EV 섹터주는 리비아는 마이너스 6%, 테슬라는 마이너스 1%, 루시드도 마이너스 1% 하락했는데요. 리비안이 왜 마이너스 6%나 하락했을까요? 자, 리비안이 드디어 자율주행과 AI 전략의 실체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오토노미 AI 데이에서는 단순한 기능 업데이트가 아니라 테슬라, GM, 포드, 그리고 웨이모까지 포함한 미국 자율주행 생태계의 판도를 다시 짜는 발표였는데요. 리비안이 공개한 기술의 의미, 경쟁 구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시장이 왜 주가를 마이너스 6%까지 밀어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첫 번째로 구독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발표했는데요. 출시 시점은 2026년 초입니다. 가격은 일시불로 2,500달러, 월 49.99달러로 구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테슬라 FSD나 GM, 슈퍼크루즈, 포드, 블루크루즈처럼 핸즈프리 주행을 제공하는데 리비아는 이를 유니버셜 핸즈프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오늘 핵심은 이런 기능이 아니라 리비안이 이걸 구독 서비스로 하겠다는 점인데요. 즉 리비안도 테슬라처럼 소프트웨어 매출 중심의 회사로 변신하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리비안은 테슬라의 엔드투엔드 네트워크와 유사하게 주행 특화 AI 모델인 LDM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LDM은 일반적인 자율주행 알고리즘이 아니라 LLM처럼 방대한 주행 데이터를 학습하는 구조고요. 추론 속도와 상황 적응력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복잡한 도로 환경에서 인간적인 판단 흉내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즉, 리비안이 테슬라의 신경만 전략을 거의 정면으로 받아들이되 센서 전략은 오히려 테슬라와 반대로 간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번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발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특징은 다음과 같은데요. 5mm의 공정의 커스텀 실리콘, 메모리, 프로세싱 통합, MCM 구조, 3세대 자율주행 컴퓨터 AMC3를 구동, 고속 연산과 저전력 설계. 이건 사실상 리비안이 테슬라 FSD 칩을 벤치마킹에 만든 자체 생태계 진입 선언입니다. 즉, 우리는 더 이상 엔비디아만 쓸 생각 없다. 자율주행의 핵심 두뇌도 우리가 만든다. 이 메시지가 업계에서는 정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리비안은 테슬라와 다르게 라이더를 R2 모델부터 장착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리비안의 센서 전략은요, 카메라와 라이더, 레이더, 초음파, 즉 멀티 모델 전략입니다. 리비안이 이걸 택한 이유는 명확하죠. 레벨 4 안전성 확보가 비전 올리로는 너무 어렵다. 웨이모가 이미 라이다 기반으로 레벨 4를 성공시켰다. 완전 자율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중복 센싱이다. 따라서 리비안의 전략은 테슬라와 완전히 반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테슬라처럼 속도를 선택하지 않았다. 우리는 안전성과 레벨 4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플랫폼을 발표했습니다. 리비안 유니파이드 인텔리전스. 2026년 출시 예정이고요. 차량 내 AI 비서 리비안 어시스 센터를 제공합니다. LLM 기반이고요. 음성 인터페이스도 지원이 되고 구글 칼렌더와도 첫 연동이 되겠습니다. 정비 예측, 서비스 자동화, 내비게이션 지원 등 기능이 제공이 가능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RUI는 제미나이, 챗 GPT, 기타, LLM 중립 구조입니다. 기존 아마존 알렉스를 제거하고요. 완전한 자체 AI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장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주가는 마이너스 6%, 기술적 반등 실패, 리스크 요인, 재부각이 나타났는데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리비안의 자율주행, AI 구축 비용이 만만치 않다. 두 번째로는 수익화 시점이 너무 멀다. 세 번째로는 단기적으로는 캐시 버닝 우려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즉, 기술적으로는 훌륭했지만 재무 관점에서 부담이 커진 발표였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리비아는 LMD로 테슬라의 엔드투엔드 전략을 따라잡고요. 라이다 기반 멀티 센서 전략으로 웨이모와 같은 안전성을 확보하고 자체 자율주행 칩으로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낮추게 됐습니다. 자체 LMM 플랫폼으로 AI 자동화 회사로 진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 리비아는 이제 단순한 EV 스타트업이 아니라 자율주행, AI, 칩까지 잡으려는 풀텍스 모빌리티 기업으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이 싸움의 승부는 단기간에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는 분명했는데요. 테슬라가 꿈꾸는 미래, 리비안도 경쟁자로 참여한다. 거기에 루시드도 뛰어들면서 향후 자율주행 발전은 더욱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다시 루시드로 돌아와서요. 12.83불로 정규장을 마쳤고요. 애프터 장에서는 플러스 0.15% 상승했네요. 초반에는 완만하게 상승을 하다가 단기 고점 형성 후 9시 30분부터 11시 급락 구간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거래량은 3.6 밀리언, 평균 거래량은 9.25 밀리언인데요. 즉 하락폭은 1%대지만 거래량은 정말 약했습니다. 이건 매도 공포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루시드는 보통 큰 방향을 만들 때 거래량이 8 밀리언에서 12 밀리언 이상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흐름은 하락 압력을 견디며 지지대 테스트한 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 맥락에서 본 루시드의 위치는 오늘 기술줄 전반의 변동성이 컸고요. 특히 리비안 자율주행 발표, 오라클 쇼크, AI 인프라 투자 부담 확대, 기술주에서 우량주 섹터로 로테이션, 이런 흐름이 성장주 전체에 부담을 줬다는 것입니다. 오더플로에서 인플로우는 6.64 밀리언 달러, 아웃플로우는 6.22 밀리언 달러입니다. 숫자만 보면 플러스 0.42 밀리언 달러 순유입이 있었는데 라지 스케일에서 소폭의 매수가 들어왔지만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기관이 약하게 중립 또는 양매수 상태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체 5일 평균으로는 기관은 강한 순매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즉 수급은 개인은 들어오고 큰 손은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이런 반등은 약한 다리 위 반등이라 지속성이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1.46불은 단기 바닥, 12.6불은 단기 지지선, 기관이 강하게 팔아도 12.6대에서 반등이 나오는 이유는 기술적 지지선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13불대가 첫 관문이고요. 13.7불을 돌파해야 진짜 추세 전환이 시작됩니다. 13불은 강력한 저항선이고 13.7불을 돌파해야만 루시드가 다시 돌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만큼 상승으로 이끌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루시드는 미국도 중국도 아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전례 없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장을 짓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드렸고요. 루시드는 사우디에서 생산 기지가 아니라 R&D와 리테일, 수출까지 아우르는 완전한 EV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은 루시드의 미래뿐 아니라 중동 전체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우디 R&D 허브 확장, 리테일 네트워크 완성, AMP2 생산 로드맵, 그리고 GCC 수출 전략까지 한번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루시드는 최근 사우디 이노베이션 센터를 공식 오픈했습니다. 파트너는 사우디의 과학기술 심장, 킹 압둘라지즈 과학기술 도시입니다. 전략적 의미로서는 사우디 비전 2030의 핵심이죠. 지속 가능한 사업, 그리고 첨단 기술 국산화입니다. 루시드의 핵심 역량은 고전화 시스템과 모터, 에너지 관리, EV 소프트웨어죠. 이 둘이 완벽하게 맞물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미 리야드에 별도 R&D 센터를 추가 건설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우디는 루시드에게 두 번째 기술 본사가 되고 있고 루시드는 사우디의 EV 기술 내재화를 담당하는 전략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루시드는 미국에서도 R&D 인프라를 동시에 확장하고 있습니다. 피닉스에서 과거 니콜라가 사용하던 HQ와 개발센터를 인수했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미국과 사우디의 양대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 지역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분산형 기술 체계입니다. 반도체, 소프트웨어 인력은 미국 중심, 배터리, 모듈, 하드웨어 테스트는 사우디 중심. 즉, 루시드는 글로벌 R&D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새로 짜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알코바르 쇼룸을 열었고요. 사우디 3대 권역인 리야드는 중부에 있고 제단은 서부, 알코바르는 동부를 모두 커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왜 3대 도시인가죠? 전략적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EV 구매력, 인구 밀도, 부유층 비중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중동 전체 리테일 확장의 거점이기도 하고요. 브랜드 인지도 부스터 역할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루시드는 전 세계 60개 이상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고 프리미엄 EV 브랜드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다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의 발표를 종합해서 보면 루시드는 사우디에서 연구, 생산, 리테일, 수출까지 연결된 완전한 EV 생태계를 구축 중에 있죠. 이건 다른 EV 회사에서는 보기 힘든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우디는 루시드를 통해 고급 제조업 확보, 수출 기반 확보, 기술 국산화, 루시드는 사우디를 통해 자본 안전성, 생산 캐파 확보, 전략적 수출 거점, 미들 이스트, 프리미엄 시장 장악, 즉 투자자 스타트업 관계가 아니라 국가 전략적 파트너 관계로 굳건히 다지고 있는 중입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과 기관 매도 흐름 속에서도 분명히 새로운 기반을 하나씩 정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우디에서의 R&D 확장, 글로벌 생산 허브 구축,
유럽, GCC 수출 전략, 그리고 핵심 기술 개발까지 이 모든 움직임은 단발적 뉴스가 아니라 회사의 체력을 강화하는 구조적 성장의 신호죠. 주가는 소음에 흔들릴 수 있지만 기업의 방향성은 소음이 아니라 실력과 실행력이 결정합니다. 그 관점에서 루시드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래 가치의 기초를 차분하게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확인한 핵심은 하나죠. 루시드는 아직 완성된 기업이 아니라 성장 중인 기업이다. 그리고 그 성장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